반갑습니다. 원인셰프 변영숙입니다. 오늘은 외식업에 필요한 보험 가입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칠판을 보시면 포인트 7가지 보이십니까? 이 포인트 7가지를 전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분해치료비가 나오죠. 분해치료비라 하면 우리 매장 내에서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그리고 업주의 자기 부담금 없이 실손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역입니다. 예를 들면 문고리에 손을 끼었다든지 미끄러졌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는 보통 이 보장 내역을 잘 몰라서 현금 처리하면서 매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던 경우들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물 배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인데요. 이 자기부담금 아시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신 후에 치아가 손상이 있으시다든지 그 이유로 인해서 배탈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업주분의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매출이 매장에서만이 일어났을 때는 5만 원까지 낮출 수 있고요. 매장에서 판매도 하시는데 테이크아웃으로 포장 판매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시면 자기 부담금을 10만 원까지 낮추실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높게 되면요, 보험을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을 가입하시고도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못하고 본인이 처리하시면서 고객하고 분쟁의 소지가 더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만 원씩 두세 번 정도 처리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맞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 상가의 상가의 요율인데요. 요율,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매장이 있잖아요. 우리 매장이 있는 이 건물 내에서요, 지하에 노래방이 새로 생긴다든지 옆에 카센터가 생긴다든지 우리 업장보다 식당보다 높은 요율의 그런 업장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그런 요율을 변경을 하시는데요. 요율 변경을 하시게 되면 물론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고지를 안 하시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또 보상의 분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고객 과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요율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영업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 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부터는 이런 분쟁의 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화재보험이니만큼 화재보험에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요. 이 배상은 건물주나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해주는 거고요. 보상은 우리가 창업할 때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비품에 대한 내가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배상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영업허가증에 있는 그 면적 그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상 같은 부분은 내가 인테리어에 2억이다. 그럼 2억. 비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셔야지 필순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또 창업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는 영수증을 보관하신다면 보상 받으실 때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재벌금인데요. 이 화재벌금은요, 중복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추가로 넣으실 수도 있지만 본인 실비보험 있으시죠?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 좋으냐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첫 번째, 본인 명의로 된 주택, 사무실, 공장, 매장 뭐 어떤 거에든지 간에 그게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화재가 나서 벌금이 나왔을 때 이 화재 벌금을 2천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하실 때 화재 벌금을 넣게 되시면 보험을 갱신하시는 시점마다 꼭 점검하셔서 가입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실비보험에 넣으셨다고 하면 사실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계속 리뉴얼하시는 부분들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적립보험금인데요. 이 적립보험금은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적립보험금을 넣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적립보험금을 넣으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적립하시는 계좌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또 이 보험 증권에다가 이걸 넣게 되시면 매장이 매각되거나 폐업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원금의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하고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그 적립보험금을 빼고 보장성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이시고요. 회계 정리를 하실 때도요. 회계 정리에서 적립보험금은 자산으로 속하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보험료를 다 같이 기입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회계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특별한 경우라 하면 건물주여서 여기에 이렇게 이동이 없어서 가입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빼고 가입하시는 게 효율적이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매장별 맞춤 가입 상담인데요. 매장별로 주차장의 요건이라든지 엘리베이터의 방화 구획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 특히 카페 같은 경우 테라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더 받으실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 화재보험 상담이라고 상담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부호라고 그러는데요. 보험증권에 명시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7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쟁의 소지는 명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객이 변화에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보상받는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꼭 분쟁의 소지 없이 제대로 가입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이 모든 위의 사항 7가지를 교육이 가능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문이 가능한 그런 업체의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재보험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요. 7개가 부합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하신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카스에서 머니셰프를 친구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담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카스나 카톡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